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최근에 각 회사들의 실적 보고와 함께 높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 나홀로 얻어맞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요즘에 알트코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다 같이 죽자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비트코인에 좀 이끌려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더라도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겠죠. 예전 같았으면은 비트코인 1% 하락했을 때 알트코인들 비명을 질렀을 텐데 곡소리 대신에 지금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어디서 개가 짖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방심하지 말고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연준 의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도지코인이나 게임스탑 같은 경우 좀 이 거품이 껴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도지코인 같은 자산들이 이 시장의 거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양적 완화, 즉 돈 찍어서 뿌리기가 주식시장에 거품을 일으켰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다라고 하네요. 미국산 개돼지는 이렇게 속이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어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 강세가 예사롭지 않다. 가격 동조화 지표가 2년 이래 최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반란을 이끌고 있는 반란군 대장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또 신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시가총액 비중을 높이며 몸에 근육을 붙여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15%가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50%가 좀 안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힘에서 밀리는 이더리움이지만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에 유럽 투자은행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점이 이더리움 강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 외에도 또 있죠. 사실 캐나다에서 이더리움 ETF도 나왔었고 CME에서 이더리움 선물 시장도 출시를 했으며 자산운용사인 위즈덤트리 같은 경우는 독일과 스위스 증시에 이더리움 ETP를 또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와이스레이팅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은 거대한 기관 및 기업의 차세대 주목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대형 투자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이 점점 비트코인에서 멀어져서 이더리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자 JP모건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서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낫더라.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의 뛰어난 유동성 복원력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를 전이하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낮은 의존도,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빠른 블록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더리움은 가상경제의 중추로서 교환수단으로서 더 많은 기능을 한다. 이더의 잠재적 활동성에 투자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오랫동안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JP모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서스와 협력을 해왔었죠. 그리고 그쪽에 투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지켜 세우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라울팔 등 여러 사람들도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굉장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자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조만간에 혹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뒤집어 엎고 암호화폐들의 대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왕자의 게임처럼 그 왕자의 이더리움이 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조시레이저는 그것을 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나친 낙관론이 이더리움의 단기 고점을 알리는 시그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 분석을 남겼는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상승형 수익에서 좀 이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해 왔었던 이더리움, 과연 사람들의 희망대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재축적 기간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거하게 투자를 했다는 스와이프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스와이프의 설립자가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백서 버전2를 공개할 것이고 나에게 할당된 모든 스와이프 토큰을 소각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는 무려 2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서 스와이프 총 공급량의 17.5%가 소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와이프 가격이 좀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만에 코티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다가오는 5월 31일 에이다페이가 출시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 외 6월 달에는 셀시어스 인터그레이션, 그 다음에 애플을 위한 코티페이 앱도 출시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코티 같은 경우는 스와이프와 함께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이야기해주기를 장투로 괜찮은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이 두 코인들이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안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코인베이스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페이팔을 통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다라는 머슬메이커 그릴이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발표가 또 나왔었는데요. 패스트푸드가 건강할 수가 있나? 홍삼버거, 인삼튀김 이런 게 나오면은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JP모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깔아뭉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목격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비트코인의 에너지 비효율성이 너무 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 사례도 부족하고 이더리움과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금과 경쟁하기는 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보면서 우려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정신 나간 녀석들인가?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전고였는데 6만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 정도 떨어지는 거 가지고 우려가 커졌다, 우려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니들이야말로 똑같은 걸로 그만 우려먹어라 이 자식들아.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상품까지 제공한다는 녀석들이, 아무튼 이 속이 새카만 녀석들, 항상 얘들이 하는 말은 좀 잘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판매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다.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움직이거나 판매하는 양이 급속도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도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 채굴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축적을 했었던 때가 비트코인 6,500달러 정도가량이었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과연 이번에도 채굴자들이 축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에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미니 거래소로 비트코인 5,000개가 또 입금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로 또 5,000개, 깔끔하게 5,000개씩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던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거래소 내부에서의 이동일 수도 있겠죠. 부디 비트코인을 던지지는 않기를 바라보는데, 참고로 조금 전에 있었던 하락 같은 경우는 OKX에서 비트코인 2,000개가 던져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보시면은 중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방심하기는 이른 상황. 만약에 비트코인이 53,000달러대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55,5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메인이라는 유명 분석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대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일까? 트레이더 X5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느냐, 4만에서 42,000달러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많은 분석가들이 43,000달러까지는 한번 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그 다음에 크립토 크리링이라는 분석가가 또 재미난 차트 분석을 올려가지고 공유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닥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해봤더니
최근 비트코인 고점이 딱 맞아 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마 이것이 정말 비트코인 고점이 되는 것은 아니냐. 알트코인 시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알트코인 시총들도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약간 떨어졌는데 딱 그 자리까지 와서 저항에 받고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뭐 당연히 지금부터 더 상승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 다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잠깐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조만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그와 동시에 최근에 줄곧 녹아내리기만 했었던 달러 차트의 반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게 된다면 좀 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정보들 한 번씩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에 계란빵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